안녕하세요. 대우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 한일 단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이 한일 단조에 대해서 좀 분석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일 단조의 뿌리는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이 방산이었죠. 최근에 군사비 지출에 대한 경쟁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커진 상황이고 각 국가들도 GDP 대비해서 국방 예산을 계속해서 늘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정세 분위기 자체가 방산 쪽으로 많이 기운 상황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한일 단조 같은 경우에는 구리 가격으로 인해서 모멘텀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구리 가격이 또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비밀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부분이 한일 단조 주가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지 함께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표적으로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겠죠. 방산 같은 경우에는 환율의 대표적인 수혜주입니다. 왜냐하면 방산 대부분 수출 기업이기 때문에 이 환율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은 한일 단조의 어떠한 방향성을 자리 잡게 할 수 있을지 금일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한일 단조의 가격적인 흐름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 단조 같은 경우 24년 1월 달에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에 대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이란 관련된 리스크가 굉장히 악화되었었죠. 그래서 상승 탄력을 받고 지금까지 가격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구간을 봤을 때 단기적으로 과매도 구간에 속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어떤 상승 탄력에 대한 여력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수급도 함께 살펴봐야겠죠.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 근 한 달 동안 개인의 매집세가 더욱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어떤 수급적인 전환점이 필요한 시기이다. 개인의 매도세가 나와줄 때 외국인과 기관이 이 부분을 받아줄 때 추가적인 상승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 보게 되면 각 국가들 비교를 했을 때 군사비가 늘어나고 있다. 이 부분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계속해서 되고 있고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근미래를 살펴봤을 때 이러한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산업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방산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구리 가격이 최근에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탄약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이 풍산이죠. 풍산은 구리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을 받는데 또 구리와 함께 또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한일 단조이기 때문에 구리 가격에 대한 동향도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리 가격이 최근에 이렇게 상승을 했던 이유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죠. 일단 전력 수요가 증가하니까 구리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고 원자재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철광석도 최근에 반등에 대한 모습을 보여줬고 석탄도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부분이 구리 가격에도 여파를 주면서 구리 수요가 증가하고 구리 가격 상승세까지 유발을 하는 상황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 확대로 인해서 구리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전망을 하고 있다. 최근에 인공지능 열풍으로 인해서 구리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전력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전선의 핵심 원자재인 구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고 역으로 공급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리 가격 자체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풍산이 만약에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면 이에 따라서 한일 단조도 좋은 흐름세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읽어보게 되면 우드 맥킨진에 따르면 전 세계 구리 소비량이 23년부터 35년까지 연평균 2.5%가량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 어쨌든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고 있고 전력 수요가 증가하니까 구리 수요도 증가하고 가격도 상승할 것이다. 라는 관점이 아직까지 유효하게 작용이 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헤즈볼라도 로켓을 이용해서 이스라엘군을 사망시켰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 이스라엘도 가만히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공격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서로 보복성 공격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에 11월 대선 앞두고 정세 악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상황과 엮여주면서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고조되고 방산에 대한 시장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트럼프 재집권이 유력할 것이다라는 내용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단 토론이 있었죠. 거의 트럼프가 이겼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강조하는 산업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전통 에너지 산업이 있죠. 석유화학 종목들 그리고 방산 관련된 종목이 있습니다. 패턴상.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이 가시화되면 될수록 방산 수요는 증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게 트럼프, 바이든 모두 이 전력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력 관련된 산업은 계속해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게 하면 전력은 구리랑 관련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구리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풍산이나 관련된 한일 단조에까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보게 될 텐데 지금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통화국의 약세 흐름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원달러 환율 자체가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원달러 환율이 하반기 계속해서 고공행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방산조는 관련된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400원 구간에 도달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한일 단조도 추가적인 가격의 변곡점 구간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한일 단조 가격적인 흐름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으로 보도록 할 텐데 거의 뭐 변동이 없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22년도부터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투자 심리가 많이 좀 반영된 구간이기 때문에 매물대 소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6월 17일 날 윗꼬리가 정말 강하게 출현을 해줬죠. 이 구간에서 투자 심리가 밀집되어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구간 자체를 돌파하는 모습을 우리가 포인트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뒤로 넘어가게 되면 24년 1월 달에 윗꼬리가 출현했습니다. 당시에 정세 분위기가 굉장히 악화되었었죠. 그래서 한일단조도 관련된 모멘텀을 받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 121선 구간과 1월 달에 기록했던 이 윗꼬리 구간에 대한 돌파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러한 상승에 대한 탄력을 받기 위해서 모멘텀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에 글로벌 정세가 악화되는 모습 환율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 그리고 구리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관련된 모멘텀으로 한일 단조도 수혜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한일 단조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